평생 먹어온 배추 늘 안전하고 건강한 채소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위장 전문의들은 겨울철 속쓰림복 부팽만의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배추 조리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김치, 찌개, 국 하루에 한 번은 꼭 식탁에 올라오는 배추. 몸을 살리는 채소지만 잘못 먹으면 위를 자극하고 혈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김치 드시고 속 쓰린 경험 있으신가요? 생배추 샐러드 먹고 배가 빵빵해진 적은요? 배추가 위장에 좋다던데 왜 나는 불편하지?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반대로 제대로 먹으면 배추는 장, 혈관, 면역, 뼈를 동시에 챙겨주는 한국인의 자연 비타민 같은 식재료입니다. 오늘은 배추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최고의 궁합 음식, 그리고 배추로 만드는 속 편한 레시피까지 진짜 도움되는 내용만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배추는 한국인의 식탁을 대표하는 채소입니다. 배추는 본래 중국 북방에서 시작된 채소지만 한국에서는 고려 시대부터 재배 기록이 나타나고 조선 후기에는 배추는 백성의 큰 채소라고 할 만큼 사계절 내내 가장 중요한 식재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김장철이 되면 온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할머니, 어머니, 이모들이 다 모여서 배추를 다듬고 소를 넣고 항아리에 담고요.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게 김치를 담그지?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배추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필요한 채소인지 알게 됐어요. 예로부터 백채라고 불리다가 동의보감에서는 숭채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속을 편안하게 하고 열을 내리고 답답함을 흩어주며 갈증을 해소하는 채소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배추를 청열, 활장, 번갈을 돕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청열이 뭐냐고요? 몸 안에 쌓인 열을 내려준다는 뜻이에요. 활장은 막힌 장을 부드럽게 풀어준다. 번갈은 과한 갈증과 건조함을 완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본초 강목에서도 배추는 속을 이롭게 하고 답답함을 흩으며 체기를 내려준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 기록은 지금의 영양학적 분석과도 매우 일치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배추를 귀하게 여기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에서 먹는 배추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어떤 배추를 고르느냐에 따라 맛도, 영양도, 조리법도 달라집니다. 포기배추, 결구배추라고도 부르는 이것은 김장배추라고 하면 대부분 이 배추입니다. 잎이 단단하고 속이 노랗게 차 있으며 익혀 먹을 때 맛이 깊어지고 저장성이 좋습니다. 알배추는 속대가 짧고 작은 배추예요. 잎이 얇고 달고 부드러워 쌈으로 먹기 좋습니다. 국찌개에도 빨리 익고 소화 부담도 적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좋아요. 얼갈이 배추는 고갱이 배추라고도 하는데요. 결구가 약한 배추로 부드럽고 수분이 많아 겉절이, 샐러드, 여름철 생채용으로 가장 편합니다. 언제 어떤 배추를 먹느냐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생각보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봄배추는 수분과 단맛이 풍부해 생으로 먹기 좋고 여름에는 얼갈이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여름철 더위에 지친 위장을 부드럽게 달래주거든요. 가을, 겨울 배추는 영양 농도가 높고 김장 배추로 가장 좋습니다. 찬바람을 맞고 자란 배추가 더 달고 영양도 풍부해요. 겨울 저장 배추는 전골찌개 된장국으로 체온 유지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배추의 첫 번째 힘은 장을 움직여준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힘든 게 변비죠. 화장실 가는 게 전쟁이고 배는 빵빵하고 가스는 차고요. 배추에는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가 고르게 들어있어서 노폐물을 흡착해 끌어내리고 대장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데요. 이게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해서 노폐물을 감싸서 부드럽게 내보내줘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안 녹는데요. 이게 장을 자극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배추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시니어에게 흔한 변비복 부팽만가스 정체에 특히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익힌 배추가 속이 편한 이유는 바로 비타민 U 때문입니다. 비타민 U는 메틸메티오닌이라고도 불러요.
이 성분이 뭘 하냐고요? 손상된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 자극을 부드럽게 낮춰줍니다. 위염, 역류가 잦은 분들은 아침에는 익힌 배추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속이 쓰릴 때 배추국 끓여 먹으면 정말 편안해져요. 배추 속 글루코시놀레이트, 루테올린,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 성분들은 혈관 안쪽 벽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며 미세한 손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거예요. 배추가 이런 염증을 잡아줘요. 또한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요즘 미세먼지 정말 심하잖아요? 배추 꾸준히 드시면 혈관 청소에 큰 도움이 돼요. 김장철 생채 형태로 먹는 배추에는 비타민C가 손실 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비타민C는 감기 예방, 면역 세포 활성뿐 아니라 피부 콜라겐 생성에도 영향을 미쳐 주름, 기미, 잡티 감소에 도움됩니다. 특히 배추 송잎보다 겉잎에 비타민C가 더 많아요. 겉잎 버리지 마시고 꼭 드세요. 겨울만 되면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 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감기 예방에 큰 효과가 있어요. 배추 잎 부분의 베타카로틴 캠페롤 퀘르세틴은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해 세포 손상과 염증 축적을 막아줍니다. 활성산소라는 나쁜 찌꺼기가 세포를 공격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배추가 이걸 싹 잡아줘요. 배추 속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씹힐 때 이소티오시안산염으로 변해 항산화세포 보호작용을 합니다. 대장 건강에도 중요하죠. 여러 연구에서 대장 건강과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배추 잘못 먹으면 독됩니다. 배추 자체는 건강한 식재료지만 김치가 지나치게 짜고 오래 삭으면 나트륨 산도가 함께 올라가 고혈압 이상 과다속쓰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몸에 물이 차고 부종도 생기고요. 특히 시니어 위장은 산도 변화에 민감해서 묵은지를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집니다. 저도 한번 묵은지 찌개를 너무 맛있게 먹었다가 밤새 속이 쓰려서 고생한 적 있어요. 그럼 김치는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저염 김치를 선택하세요. 소금을 적게 넣은 김치가 좋아요. 너무 오래 삭힌 김치는 피하세요. 적당히 익은 김치가 가장 좋아요. 너무 시면 위에 부담이 돼요.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세요. 하루 반 공기 정도가 적당해요. 배추는 섬유질이 매우 많아 생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스, 속통증, 복부팽만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생배추가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특히 나이 들면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서 생채소 소화가 더 힘들어져요. 장운동이 약한 분은 오히려 가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배가 빵빵 부풀어 오르고 가스가 계속 차고 트림이 나고 배가 아파요. 시니어는 익힌 배추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겉절이 생채보다 익힌 배추를 더 추천합니다. 배추를 데치거나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섬유질이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훨씬 잘 돼요. 아침은 따뜻한 배추국이 최고예요. 배추 속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생으로 과다 섭취할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상인은 큰 문제 없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은 생배추 과다 섭취는 피하고 익힌 형태 위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행히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열에 약해서 배추를 익히면 많이 파괴돼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배추를 꼭 익혀서 드세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배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입니다. 무의 디아스타아제아밀라아제 효소는 소화를 돕고 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올라갑니다. 배추무국, 배추찌개, 김치는 모두 이 조합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괜히 이렇게 먹은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무채를 곁들여 먹으면 소화가 훨씬 편하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두부입니다. 두부의 단백질, 칼슘과 배추의 비타민 K가 만나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배추두부국,
김치찌개 두부, 배추전골에 두부. 완전 궁합이죠. 특히 나이 들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배추와 두부 조합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세 번째, 멸치 육수입니다. 배추는 칼슘이 있지만 흡수율이 높진 않은데 멸치 육수와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배춧국을 끓일 때 멸치 육수는 최고의 궁합이죠. 멸치에 칼슘이 엄청 많거든요. 뼈째 먹는 생선이잖아요. 배추의 비타민 K와 멸치의 칼슘이 만나면 뼈 건강에 최고예요. 네 번째, 기름 한 스푼입니다. 배추 속 지용성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올립니다. 배춧잎의 베타카로틴과 지용성 항산화 성분은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데친 배추나 겉절이에 들기름 한 스푼, 이 조합은 항산화 흡수율을 크게 올려줍니다. 참기름도 좋고 들기름도 좋아요. 올리브유도 괜찮고요. 기름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한 스푼이면 충분해요. 배추 보관법 알려드릴게요. 통배추를 보관할 때는 겉잎을 덮어 수분 증발을 막아 보관하세요. 겉잎이 속잎을 보호해줘요.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두면 2, 3주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잘라놓은 배추는 단면을 랩으로 밀착 포장하세요. 공기에 닿으면 갈변하고 시들거든요. 배추와 궁합이 좋은 재료들로만 이루어진 특급 비밀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배추로 만드는 속 편한 숭채 만두입니다. 이 레시피는 밀가루 만두피 대신 배춧잎을 사용해 위장 부담은 줄이고 영양은 높인 배추 만두입니다. 옛날에는 숭채라 불린 배추를 속 재료와 함께 데운 물에 싸서 조리하던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배춧잎을 살짝 데쳐 유연하게 만들고 두부, 다짐육, 부추, 숙주를 섞어 만든 속을 올려 돌돌 말아 찜기에 간단히 쪄먹는 배추 만두 형태예요. 이 숭채 만두는 속이 부대끼는 밀가루 만두 대신 소화 잘 되고 영양 풍부한 시니어 맞춤형 요리입니다. 배추는 속을 편하게 하고 장을 움직여주고 면역을 올리고 혈관을 보호하고 항산화 작용까지 갖춘 아주 귀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짜고 오래된 김치를 과하게 먹는 것, 생배추를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 특히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분의 생배추 과량 섭취는 오히려 위를 자극하고 몸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조리법을 바꾸면 배추는 시니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식재료가 됩니다. 무, 두부, 멸치 육수, 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도 좋아지고 소화도 편안해집니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배추는 우리 부모님 세대, 또 그 윗세대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왔죠. 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금씩 느려지고 예전 같지 않은 날도 찾아오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몸이 편안해지는 음식을 챙겨 드시면 여러분의 건강은 여전히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 여러분의 몸을 더 편안하게 만들 거예요. 혹시 혼자 챙기기 어려운 날이 오더라도 이 채널이 늘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고요하고 따뜻하게 흐르길 바라며 인생의 뒤쪽 페이지도 언제나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가족, 친구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음식 소개해 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강하세요. 본 영상은 일반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약 복용 중이신 분은 전문가와 상담 후 실천하시길 권장드립니다.